안녕하세요.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을 통해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특별한 포트 대결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대결의 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한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하고요. 한 달 동안 월수, 화목 이렇게 팀 간의 대결,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을 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 찬스는 월 1회가 가능하고요. ETF도 편입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팀 간의 대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수팀 44.05%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화목한 화목팀입니다. 수익률이 정말 훈훈한데요. 88.19%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수익률 격차는 44.14%포인트로 4월 포트 대결은 화목팀이 앞서 나갑니다. 이어서 개인 간의 대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 오늘 103.52% 엄청난 수익률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조범수 매니저 2위에 40.60%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계란 매니저 오늘 2.56%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의 S바이오메딕스 역시나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64.85%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이구산업, 조범수 매니저 39.94%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조기준 매니저 새로운 종목이 또 랭크되었는데요. 에이징랜드 21.46%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가 오늘 호실적도 발표를 했고 또 인텔도 세계 최대 규모 무료 높이계 이 시스템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이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의 한화투자증권 손절가 터치하면서 수정 찬스 사용합니다. 이렇게 수익률 대결 현황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결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대결에서는 지금 조기준 매니저가 모든 쪽을 다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가람 매니저의 포트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P 시스템. 저는 사실 AP 시스템 이틀 전에 갖고 왔을 때 이게 갈까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반응을 하네요, 매니저님. 저 아쉽습니다. 왜죠? 이거 더 들고 왔으면 네. 아마 제가 지금 3위에 있는 수익률이 약간 좀 민망하거든요, 사실. 좀 민망한데 네. 약간 10%대 이상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어저께 좀 바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목표가 터치가 돼서 일단은 또 ASML의 실질 발표가 안 좋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맞아요. 원래 오늘 한번 좀 쉬었다가 내일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바로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요. 네. 제가 요 윗자리 약간 올라가 있는 자리고 고점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었고 수요일 날 어저께 바로 이제 13%대 올라가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더 가져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기관대 매수가 아직도 끊임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는 상태에서도 오늘 기관 매수가 더 들어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시간에 밀려서 아마 내일 약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갖고 있다 하시면은 조금 더 추세 대응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전 이미 포트 아웃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아져 있는 걸 좀 하나 볼 텐데 좀 엄중한 것, 개인적으로 좀 오늘이 가장 싼 종목이 좀 제 포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덜 움직였어요. 왜? 예, 한국철강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오늘이 싸다라는 얘기가 이종목한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오늘이 제일 싸고 내일 누르면 살까? 안 누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자사주를 신청해가지고 계속 삽니다. 예. 지금 10만 주씩 사고 있어. 원래는 5만 주씩 신청하다가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양 자체를 10만 주 눌러버리면서 눌렸다라는 얘기는 이거 밀려서 만약에 누가 던지면 그거를 자사주 다 사가지고 다 받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만큼 지금 상황에서 안정적인 종목은 없다는데 지금 약간 이제 좀 시장 좀 풀리기 때문에 상승은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뭐 갖고 있다 하시면은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이런 가격에서도 자사주도 삽니다. 그래서 산다라는 얘기는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사겠다라는 얘기인 거라서 지금도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목표 주가를 터치하게 돼도 저는 이번 달 내내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다음 반도체인데요. ISC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내려오다 말고 버티고 있어요. 지난번에 거래가 터진 자리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여기 아래자리 지금 8만 원대 초반을 아직 훼손하지 않았었고 21선은 뚫려 있지만 61선과 20선 박스 자리 그다음 지난번 여기 아래 뭉쳐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반도체가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HBM 안에서 리폴러 장비가 많이 올라가 줬는데 ISC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부터 좀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달에 시세가 안 나온다면 이거 다음 달에 또 편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달 넘어가면서 장비 쪽보다는 소재 관련된 거, 테스트 관련된 거, 특히나 온 디바이스와 연관된 종목들이 아마 4월 말, 5월 달부터 올라가서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 갖고 있다면은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좀 잘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인데요. 아, 멋있죠. 안 밀립니다. 내려갈만 하면 아직 끝났나? 어저께 20선 깼고 오늘 시가가 20선 깨가지고 끝난 거 아니야 했지만 이전에도 20선 깨고 난 다음부터 올라갔거든요. 20선 깬 자리가 항상 기회였던 게 하이닉스입니다. 예. 오늘도 21선 깨고 나니까 들어 올렸고 마지막에 특히 많이 올렸는데 TSMC가 이제 또 가이던스 자리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는 전분기보다 안 좋았지만 컨센은 넘어갔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예상치 상회했기 때문에 막판에 하이닉스 들어 올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는 이제 다음 주 25일입니다. 다음 주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왕이 될 싹인가라고 본다면 하이닉스가 이제 한번 왕자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왕자가 누가 될 거냐 이 싸움이 아마 다음 주일 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20만 원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네. 이번 달? 이번 달 20만 원 넘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요?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리뷰 들어봤고 앞서 있었던 이가람 매니저의 특이점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본다라면은 지금 ISC, SK 하이닉스, 한국철강 이가람 매니저의 현재 수익률은 아마 곱하기 20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 리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너무나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에이징랜드가 목표가를 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했나요? 하여튼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징랜드는 제가 이제 목표가 터치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목표가 상향을 한 거죠. 72,000원까지 네. 더 올려 잡은 이유는 TSMC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기는 저는 이제 뉴로모픽이라든지 이제 칩넷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료는 그러니까 칩넷이라는 관련 종목은 아직까지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지도 않았고 칩넷이 뭔지도 잘 모를 텐데 앞으로 칩넷 기술이 이제 각광을 받고 뉴로모픽은 과거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광을 받지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몇 달 후면은 칩넷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에이징랜드인데 여기가 이제 TSMC의 글로벌 VCA, 밸류체인 얼라이언스로 8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또 ARM의 공식 파트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TSMC랑 ARM과 공식 파트너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미주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3나노의 공정까지, 그러니까 10나노 이하에서 3나노까지 레퍼런스가 있는, 그러니까 TSMC랑 그런 개발을 했던, 그러니까 팹리스 회사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10%까지 샀다가 지금 1.2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고 다시 사러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오늘 TSMC의 실적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최종 수익률이 지금 103.52% 나왔는데 S바이오메딕스를 이틀 전에 포트아웃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다면 140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아쉬운 게 이제 요거를 왜 뺐느냐. 그래서 그랬으면은 지금 이제 월수팀하고 100% 이상 차이가 나면서 혼자부터도 이기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럴 텐데 너무 또 월수팀이 이제 자포자기 할까봐 게임을 위해서 일단 예. 포트아웃을 했고 예. 또 너무 또 혼자서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구도 이제 같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이렇게 팀워크를 그러니까 원팀이 돼야 되는데 네. 원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를 네. 뺀 것도 있고 또 사실 제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겠습니까? 상을 치고 알았었는데 네. 약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끝나고 나서 무방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는 또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무방 오시면 될 텐데 우리 방송 시간에 이제 이게 왜 올라가는지. 네. 근데 이렇게 올라도
현재 시가총액이 4,500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얘가 작년에 상장했을 때 18,000원 했었고 올해 상장을 했었으면 5만 원, 6만 원에 거래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5월 달에 상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이 안 좋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서 올라온 거다. 그다음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데 기관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지 지금 현재 올라가는 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제 내일 하루 거래 정지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갈 텐데 과연 얼마나 신고가 쓸까 네.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꽤 많이 갈 수 있다. 네. 제가 뽑은 텐베거, 그러니까 제가 2, 3년에 한 번씩 텐베거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 주식. 예. 예, 뭐 5번째 텐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제가 이제 실리콘2, 요게 실리콘2가 이제 있는데 요 실리콘2도 지금 현재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반도체가 아니고 화장품주입니다. 역직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 직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직구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해외고 여기가 중국 매출보다 그 외에 200개 국가에서 50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7천억, 8천억대를 터치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작년에, 재작년에 140억에서 400억대로 늘었고 올해 700억대로 영업이 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가비스를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가비스가 가장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낮춰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유리기판 관련주 다른 애들이 너무나 급등 나가는데 굉장히 무겁게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는 저는 글로벌 1위의 기판 검사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마이크론의 자동 검사기를 수주를 했고 그다음에 5마이크론의 자동 수리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그 3마이크론의 수리를 하고 있는 자동 광학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다. 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검사를 하려면 2마이크론의 검사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SKC 자유회사에서 그쵸.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외에 그러니까 다른 유리기판 검사 만든다고 하는 회사들도 여기에 검사 장비를 그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마이크론의 검사 장비를 나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팀을 이기는 선수 없다고 또 이게 팀워크를 위해서 조기준 매니저 에스파이오 메디스를 포트에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스팀을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또 수익률 강하게 달려가고 있는 조기준 매니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포트 리뷰는 이제 김용태 매니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좀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갈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김용태 매니저님 어떤 기업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뭐 지수 편입했던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코덱스, 예. 네, 전반적인 흐름과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나서 종목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편입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 물론 뭐 해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밀려갈 수도 있고 고금리 시대로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미 한번 어저께 우리는 선반영에서 끝내왔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막판에 다 쏟아냈지만 막판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환율도 1,400원 찍고 나서부터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으로서 전부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코덱스 레버리지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전부 모든 종목이 상승해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코스피 200 종목 선정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위주로 시장을 땡길 거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추종으로서 배로서 올라가는 코덱스 레버리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밀려가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팔지 마시고 오히려 밑에서 더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팀 차트를 써서 넣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네, 한 종목만 더 보면은 제가 이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피부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업종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이로닉도 이제 바닥권에서 찍고 이제 막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올까, 언제 올라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피부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4월에 되면은 이제 주도 업종이었던 이제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거고
특히나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레이저 치료기 이런 종목들이 중국에서 이제 수출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이미 하이로닉은 실적이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발표만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는 강하게 못 가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9,500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홀딩해 볼 수 있는 자리니까요. 참고하시면서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트 리뷰 모두 마무리해보고요. 자, 이제 바로 이가람 매니저의 공략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공략주는 3,000당 제약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오늘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좀 알테오젠은 올라갔고 약간 금리에 대한 것도 약간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가 이제 한번 타이밍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피해 업종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상당한 좀 하락이 좀 있었는데 실제 잠깐은 차트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3,000단 제약도 마찬가지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갔던 3,000단 제약 그다음에 똑같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잘 올라가고 있다가 4월달 초부터 이렇게 긴 하락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월 1일 날 미국에서 발표됐던 제조 지표 ISM 제조업이 너무 좋게 나왔다 보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좀 많이 튀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2년물 금리인데 네. 2년물 금리가 4월 1일 날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금리에 취약한 제약바이오가 내려갈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 거의 뭐 보름간 지금 조정 보였던 게 제약바이오인 건데 지금 2년물 같은 경우 2년물도 마찬가지고 10년물과 2년물 둘 다 지금 이제 상단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는 상태로 봤을 때 이제는 제약바이오가 여기에 더 뚫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젠 제약바이오가 한번 좀 턴을 보일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알테오젠을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알테오젠은 지금 제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가 편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있지 않은 3,000단 제약을 좀 편입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알테오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던 게 3,000단 제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지금 2등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게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올라갔었고 ABA 바이오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번째가 3,000당 제약이 이번에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수입허가가 나왔다라는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정식적으로 품목이 출시되기 이전에 수입을 허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5월 10일 정도에 미국으로 요 물건이 넘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되게 되면 뉴스가 한 번 더 오늘과 나왔던 거대로 뉴스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여의도에서 IR이 좀 있습니다. 여의도 IR이 있는데 그 여의도 IR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자료 준비해와서 자료 잠깐 보게 되면 네. 여의도 IR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약바이오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고 수출 얼마큼 하고 있는 거 다 알 수가 있는데 그쵸. 제약바이오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뉴스가 나오든지 아니면 회사가 IR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원래 3,000단 제약이 IR을 잘 못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번에 주총 이후에 IR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다음 주에 기업 설명회를 자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이슈들이 여의도에 돌게 되면 다음 주에 아마 기관들이 조금 더 사지 않을까 봤을 때 지금 기관들이 쭉 사오다가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3,000당 제약도 있고 알테오젠도 있다고 봤을 때 결국 제약바이오에서 금리만 더 세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시초가 편입이 될 거고요. 목표가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여기 윗자리 넘어가는 자리 123,000원대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9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00당 제약 가격 전략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4월 22일에서 23일 여의도에서 IR이 있습니다. 되게 다 IR을 많이들 안 하는데 이건 뭔가 자신 있는 게 있다 보니 자신 있게 우리가 이때 발표할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00단 제약 이가람 매니저의 공략주였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의 공략주 이제 공개해 주시죠. 오늘도 이제 낯익은 종목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최근에 뭐 잘 움직였다가 조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온 주식이요. 한번 시세 급변이 나왔고 제가 이제 이런 급변 종목을 가끔가다 찾는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1월 달에 추천해서 그때 제가 마이너스 났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었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갤럭시 S24가 이제 잘 팔리고 있고 또 예. 하나는 이제 울트라 관련해서도 그렇고 폴드도 곧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올 텐데 거기보다는 이제 3분기에 S24뿐만 아니라 이제 갤럭시 링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터플렉스는 핸드폰 부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연성 회로 기판 FPCB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3천억 대인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해에서도 이제 300억 이상, 그러니까 200억 정도 나왔고 올해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회사다. 그러니까 400억 거의 399억으로 잡혀 있는 회사인데 그만큼 매출액, 영업이익이 20-30% 늘어날 것도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승권에서 현재 시총이 3,300억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웨어러블 기기, 플렉서블 관련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성장성과 더불어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대주주 리스크인데 거기에 이제 대주주는 고려아연, 영풍 계열사다 47.7% 거의 48%를 들고 있고 부채 비율이 36%밖에 되지 않습니까? 가장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유보율은 1,800%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갤럭시 링에 의해서 뭐 갑자기 올랐다가 시세가 급변하는 게 아니고 급변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재무제표가 탄탄하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한번 지금 현재 보시면서 올랐다가 조정 거친 다음에 100% 올랐다가 지금 현재 여기 밑에서 조정을 거쳤습니까? 10,000원대에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고 저는 2만 원 이상 가야지 이 회사의 적정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이든 PBR을 계산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 이제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네. 목표가는 15,5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이야기 나눠봤고 조기준님 좀 여기는 지금 뭐 온디바이스에 따른 기판 수요가 늘어난다 쪽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그 많은 연성 회로 기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밀한 휘어지는 거든, 그러니까 연성 회로 기판이 뭐라면 딱딱한 게 아니고 이제 필름처럼 돼 있는 데다가 휘는 이제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집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아까 갤럭시 링이라든지 갤럭시 링도 이 안에다가 이제 구겨놔야 그쵸,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 회사, 앞으로 이제 미래가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앞으로 미래가 밝은 회사 인터플렉스 시장에서 잘 안 알려져 있고 제가 최초로 얘기하면서 더블이 났다가 지금은 잠잠하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이제 링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선침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갤럭시 링 나오면 그때 사야지 그럼 늦고 예. 지금부터 사서 올 하반기에 한번 수익을 거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미리 매수를 해보고자 인터플렉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오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올 거라는 이제 네. 중국의 유커들이 돌아오기 그렇죠. 위한 이제 기대감으로서 올라오는 종목을 하나 픽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행 상품, 뭐 관광, 그리고 뭐 카지노, 호텔, 뭐 비행기 뭐 매표하는 이제 여행 항공에 대한 매표를 대행하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이제 5월 달 이제부터 시작되면은 중국 유커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노동절이라고 해서 이제 휴일을 맞이하여서 중국에 대한 이제 관광객들이 대규모로서 들어올 거라고 보이는데 물론 단체 관광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여러 동남아 쪽에서도 국내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따라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방문할 수 있는 나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제주도 쪽으로 많이들 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데 이제 날씨도 풀렸고 이제 벚꽃놀이도 끝났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성수기 시즌이 다가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 롯데관광개발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딱 제주도만 하나 봤거든요. 롯데관광개발이 모든 걸 통제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호텔, 카지노, 여행, 상품 모든 거를 다 제주도에 올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인데 그거 하나만 보고 봤기 때문에 그거만 본다라고 하면 실적도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번에 카지노에 대한 흐름들도 워낙에 좀 좋기 때문에 외국인 카지노지만 이 롯데관광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걸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공교롭게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하이로닉하고 비슷하게 바닥권에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21선을 타고 나면서 상승 추세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자리에 사더라도
눌리더라도 부담이 없는 자리니까요. 여유 있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초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1,500원, 241선 넘어가는 부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고요. 네. 손저가 라인은 널널하게 해서 9,300원 좀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태 매니저 롯데관광개발이었습니다. 목표가 11,5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백인현 매니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롯데관광개발하고 파라다이스를 비교해 보면 시총단에서는 일단 비슷하지만 영업이익률이 파라다이스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이쪽 본다면 파라다이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어떤 또 장점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파라다이스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게 뭐냐면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부분에서 워낙에 매출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따라잡을 수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코스 비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추세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저는 딱 하나만 봤습니다. 제주도. 네, 제주도만 본다라고 하면은 롯데 관광개발이 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만 바라보면은 롯데관광개발이 대장이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공략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는 오늘 3,000당 제약을 이야기했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인터플렉스, 그리고 김영태 매니저는 제주만 바라봤다. 롯데 관광개발까지 해보면서 특별한 포트 대결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상승작으로 돌입하는 시기입니다. 네 종목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종목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